세차장을 하신다고요? 요즘 그런 일도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라메르 호텔 루비올 상견례 자리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좀 거칠어 보이네요. 우리 집은 다 손님 상대하는 일이라 냄새에 좀 민감하거든요.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사부인한테서 나는 냄새인가요? 어머니, 지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 냄새가 좀 나네요. 식사 끝났으면 먼저 나가시죠. 순간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괜찮아요. 그쪽 말씀대로 할게요. 정희가 당당하게 홀을 나서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세차장. 아침 일찍부터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정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물비린내와 세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정희의 동작은 유난히 정제되어 있었어요. 혼자 운영하는 작은 세차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이곳에서 차들을 돌봤어요. 오늘도 벌써 5번째 차를 닦고 있었죠. 검은색 세단의 휠캡을 정성스럽게 문지르는 정희의 손길은 마치 예술품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세차를 마친 차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객분이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차 주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세차장 사장치고는 너무 격식 있는 말투였거든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비용을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차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중고 소나타였습니다. 정희는 고급차든 저렴한 차든 똑같은 정성을 들였어요.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펴본 후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따님 결혼한다면서? 옆 건물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정의와 안면이 있던 분이었어요. 네. 이제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정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도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 혼자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희는 차의 사이드 미러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봤죠. 50대 후반의 얼굴이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세차장에서 계속 일을 이어갔어요. 오전 내내 꾸준히 차들이 들어왔고 정희는 쉬지 않고 정성스럽게 세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희는 허리를 펴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표정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세상은 늘 나를 불러내는구나. 정희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 지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지수의 예비시댁이 꽤 잘 사는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한성 예식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던가요. 그런 집안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뻔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세차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갔습니다. 간이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작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물기가 묻어
조금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거울 속 정희의 모습은 참 묘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어깨 라인은 고닫고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어요. 정희는 도시락을 꺼내며 세차장 앞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저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들. 한때는 그 빌딩들 사이에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일 뿐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퇴근하시면 집에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결혼 이야기겠죠. 상견례 날짜를 정했거나 예식장을 정했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점심을 마친 정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도 꾸준히 차들이 들어왔어요. SUV, 승용차,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정희는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벤츠의 크롬 장식을 닦을 때도, 낡은 중고차의 범퍼를 청소할 때도 똑같은 정성을 들였어요. 오후 늦게한 고객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차가 새 차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객분이 만족하셨다니 기쁩니다. 정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고급스러우세요. 원래 다른 일 하시다가 이 일 시작하신 건가요?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여성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세차장을 정리했어요. 사용한 도구들을 깨끗이 씻고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닦아냈죠. 하루 종일 차를 닦은 탓에 옷도 젖고 머리도 흐트러졌지만 정희의 마지막 정리는 완벽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정희는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세차장의 셔터를 내리며 정희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어요. 길가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지만 정희만은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죠. 아파트 현관에 도착한 정희는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각종 광고지와 고지서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로고가 찍힌 초대장이었어요. 정희는 그 초대장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초대장들을 자주 받았었는데 이제는 세차장 운영하는 사람에게 온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정희는 딸과 나눌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딸 지수가 좋아하는 책들이 꽂힌 작은 책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소파와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방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지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30세의 지수는 정희를 닮아 단정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정장 차림이었죠. 응, 왔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정희는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엄마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서둘러 왔거든요. 지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하루 종일 세차장에서 일한 탓에 손에서 여전히 세제 냄새가 났지만 핸드크림을 발라가며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너는 앉아 있어. 정희는 직접 차를 우렸어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 지수는 소파에 앉아 들뜬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는 표정이었죠. 정희도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마셔. 정희는 찻잔을 건네주며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잡혔어요. 라메르 호텔이래요. 그 순간 정희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찻잔을 입가에 가져가려던 동작이 잠시 정지됐어요. 호텔에서? 정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해진 톤이었죠. 지수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설명했어요. 응, 민석이 어머님이 거기 자주 이용하신대요. 분위기 좋다고 하시면서 꼭 거기서 하자고 하셨어요. 지수는 손을 모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 가보게 됐어요. 정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라메르 호텔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곳은 정희에게 있어서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였죠. 민석이 어머님이 그런 곳을 좋아하시는구나.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박혜란 어머님이세요. 한성예식그룹 대표님 부인이시거든요. 평소에도 그런 고급스러운 곳들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민석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자리면 됐지. 그런데 엄마, 혹시 라메르 호텔 아세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지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으로는 들어봤지.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 언제 상견례 하기로 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지수는 달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 고층 빌딩들 사이에는 분명 라메르 호텔도 있을 텐데. 지수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고급스러운 곳이 부담스러웠는데.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딸을 향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때 거실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이었어요. 예전에 정희가 자주 듣던 곡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선율이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으며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호텔의 단골 고객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세차장 운영자로서 그곳에 발걸음을 향하게 되다니.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엄마, 그날 뭐 입고 가실 거예요? 지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정장 입으려고 하는데 엄마도 예쁘게 차려입으세요. 그래, 알았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장에는 예전에 입던 고급 옷들이 아직 몇 벌 남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아서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상견례에 입고 갈 만한 옷은 충분히 있었죠. 지수는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석이도 엄마 뵙고 싶어 해요.
항상 엄마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좋은 이야기죠.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늘 자랑하고 있어요. 지수는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지수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일지 몰라도 예비시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라메르 호텔 같은 곳에서 만난다면 더욱 그럴 것 같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희는 다음 주 일요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하루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평범한 하루는 아닐 거라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지수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이비 색상의 정장을 꺼냈죠. 몇 년 전에 입었던 옷이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어 보였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며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 머리 해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정희는 차분하게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로 만들어낸 헤어스타일은 세차장 사장이라는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어 보였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지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정장도 점검해줬어요. 너도 참 예쁘구나. 민석이가 오늘 너를 보면 더 반할 거야.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수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실수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정혜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라메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웅장한 호텔 외관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때는 이런 곳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손님으로 들어서기조차 조심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죠. 엄마 가요. 지수가 정희의 팔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예전 그대로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우아하게 배치된 가구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루비올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이 호텔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방향, 심지어 어느 복도에서 어떤 풍경이 보이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생생했어요. 루비올 앞에 도착했을 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남성이 지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님과 함께 오셨구나. 민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어머니 이정희입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민석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민석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박혜란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차가운 인상을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헤라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정희에게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루비올 안으로 들어서자 정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색 식기와 흰 장미꽃이 우아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 홀에 대한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서 다른 신분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어버렸죠.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희와 지수가 한쪽에, 혜란과 민석이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민석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지방 행사 일정 때문에 못 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요. 괜찮아요. 정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쁘신 분이시니까 이해합니다. 혜라는 그 말을 흘려듣고는 정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는 시선이었어요. 정희의 옷차림부터 액세서리, 그리고 손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네주었어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수준의 요리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가격도 상당했죠. 지수는 메뉴를 보며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는 침착하게 메뉴를 훑어봤어요. 뭘로 하시겠어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최자인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메뉴에 있는 모든 요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굳이 그런 티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대화는 주로 민석과 지수의 연애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교제하게 되었는지 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혜라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어떤 일해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그런 일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혜란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지수가 살짝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더니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세차장을 하신다고요? 요즘 그런 일도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란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비하의 뉘앙스를 느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죠.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란은 정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감출 수 없는 거친 손이었어요. 손이 좀 거칠어 보이네요. 우리 집은 다 손님 상대하는 일이라 냄새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 순간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혜란을 바라봤고 민석도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혜란은 계속해서 정희를 관찰했어요. 마치 품평하듯이 말이죠. 정희의 옷차림이 생각보다 고급스럽다는 점, 말투가 예상보다 교양 있다는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함 정도였지만 이제는 명백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음식이 서빙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코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고급스러운 프렌치 요리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테이블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정희는 포크와 나이프를 우아하게 사용해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헤라는 그런 정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어머님, 이 요리 어떠세요? 민석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물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요리네요. 실제로 정희는 이런 수준의 요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석 오빠, 이 호텔 요리 정말 유명해요? 지수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응, 여기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야.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예약하시는 곳이거든. 민석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혜란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죠.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이런 곳들을 이용해 왔거든요. 품격 있는 곳에서 품격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고 민석은 불편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계속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지수 씨 어머님도 이런 곳에 자주 오시나 봐요? 테이블 매너가 꽤 좋으시네요. 혜란이 정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칭찬 같지만 실제로는 탐색하는 질문이었어요. 가끔 특별한 날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죠.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세차장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곳에 올 정도로 수입이 괜찮으신가 봐요? 혜란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 갔습니다. 민석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뭐가 문제야? 우리 곧 한 가족이 되는 사이인데 서로 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혜란은 아들의 재질을 무시했어요. 정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별로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활할 정도죠. 그럼 오늘 이 식사 비용은 누가 내실 건가요? 여기가 꽤 비싼 곳인데. 혜란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지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오늘은 제가. 아니야, 괜찮아. 정희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은 코웃음을 쳤어요. 세차장에서 번 돈으로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참 대단하시네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무례함에 당황했고 지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만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죠.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혜란은 갑자기 냅킨을 꺼내 코를 덮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시선을 정희에게 고정했습니다. 혹시 사부인한테서 나는 냄새인가요? 아무래도 세차장에서 일하시니까. 순간 테이블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민석이 말하려 했지만 혜란은 계속했죠. 아니에요.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세제 냄새인가? 아니면 기름 냄새? 혜란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사부인, 냄새가 좀 나네요. 식사 끝났으면 먼저 나가시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엄마를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수야, 앉아.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민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헤라는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같은 품격 있는 가문에서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그쪽 말씀대로 할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엄마. 지수가 엄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정희는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지수를 안심시키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의미도 담겨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핸드백을 들고 테이블에서 멀어졌지만 그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모욕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한 자신의 어머니가 부끄러웠죠. 헤라는 정희가 나간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자, 이제 좀 나아지네요. 그리고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식사 마저 하자. 음식이 식기 전에.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헤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냄새가 실제로 났는걸. 우리 가문의 품격을 생각해서 한 말이야. 헤라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지수를 바라볼 면목이 없었어요. 루비오란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음악조차 이상하게 들렸어요. 헤라는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이 지수와 민석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지수는 엄마가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죠.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엄마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루비오를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호텔 복도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죠. 복도 끝쪽으로 향하며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호텔 직원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정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호텔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 중 한 명으로 보였을 뿐이었죠.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작은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의자 몇 개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정희는 그곳에 잠시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저 멀리 산들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한때는 이런 풍경을 매일 바라보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되어버렸죠. 정희는 핸드백을 열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몇 년 된 모델이었지만 그 안에 저장된 연락처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며 특정 번호를 찾았습니다. 박 실장이라고 저장된 번호였어요. 정희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실장 나야.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더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박 실장이라고 불린 사람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화를 받은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래. 지금 혹시 호텔인가? 정희가 물었습니다. 예, 회장님. 루비올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루비올에서는 아직 상견례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딸 지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처리해야 했죠. 그럼 루비올 조명 내려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명요? 지금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손님 계신데요. 내가 말했죠. 지금이라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정희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휴대폰을 핸드백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루비올이 있는 방향이었죠. 몇 초가 지난 후 정희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호텔 전체의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좀 더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루비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여유롭게 걸었어요. 마치 산책을 나온 것처럼 말이죠.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한때는 이 호텔의 VIP 고객이었던 시절,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관계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전화 한 통으로 호텔 전체가 움직였었죠. 세월이 흘러 신분도 처지도 달라졌지만 어떤 관계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과의 관계도 그 중 하나였어요.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었죠. 루비올에 가까워질수록 정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딸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호텔 직원 한 명이 급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전기를 들고 뭔가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루비올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지수와 민석, 그리고 혜란이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때 호텔 내부의 조명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샹들리에가 하나둘 어두워지더니 이내 루비올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문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안에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아마도 갑작스러운 조명 변화에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의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더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계속해서 당황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특히 혜란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호텔에서 이런 일이. 혜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 파악했나요? 곧이어 답장이 왔어요. 예, 회장님. 루비올 조명 다 내렸습니다. 추가 지시 기다리겠습니다. 정희는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안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서 홀 전체가 깜깜해졌고 테이블 위의 촛불과 비상등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전인가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급 호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죠? 혜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호텔이에요? 이런 꼴을 손님한테 보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장 불 켜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드나들던 고급 호텔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때 문이 열리고 호텔 지배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고객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혜란이 지배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조명 켜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지배인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지시로 중단됐습니다. 그 말에 혜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회장님이 누구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지배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민석과 지수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회장님이라니요? 이 호텔 회장이 왜 우리 식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혜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한성 예식그룹 대표 부인이라는 걸 모르나요? 지배인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홀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전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희미한 촛불빛에 비친 그 사람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아까 가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희의 존재감은 특별했어요. 마치 이 공간의 주인처럼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안 갔어? 지수는 당황해서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분명히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평소에 보던 세차장에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잠시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조명이 꺼지니까 진짜 얼굴을 보게 되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죠. 혜란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조명이 꺼진 홀에서 정희만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던 엄마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테이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혜란을 똑바로 바라봤죠. 아까 냄새가 난다고 하셨죠?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혜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의 시선을 받으니 왠지 모르게 기가 죽는 느낌이었거든요.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모욕을 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배인은 정희를 보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지배인이 정희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지수와 민석, 그리고 혜란까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회장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회장님이라고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이렇게 알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혜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이 호텔의 회장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석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이 호텔의 회장님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는 이 호텔을 포함한 여러 사업체의 오너죠. 지수는 눈물이 맺힌 채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럼 엄마는 왜 세차장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오늘 일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정의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혜란은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지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석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정희는 다시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냄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혜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거만함과 무례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정희만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차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상견례가 있었던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성 예식그룹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지만 회사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박혜라는 대표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벌써 5번째 통화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라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호텔들의 계약서와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남편 한영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한영준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어? 한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라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라메르에서 계약을 끊었대요. 그리고 다른 고급 호텔들도 다 끊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라메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그 호텔들이랑 몇 년을 거래했는데 무슨 짓을 한 거야? 혜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퍼졌대요. 그 여자 그냥 세차장 아줌마가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세차장 아줌마가 아니라면 뭐라는 거야? 한영준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메르 호텔. 그리고 그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오너가 바로 그 사람이었대요. 이정이라는 사람이. 한영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말이 돼?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헤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호텔 지배인이 직접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영준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런 사람을 모욕한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헤란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세차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호텔 오너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영준은 사무실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우리 회사가 망하는 거야? 이미 다른 호텔들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헤란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그랜드 하얏트, 조선호텔, 웨스턴. 모든 곳에서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영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던 호텔들이잖아. 그럼 앞으로 예식은 어떻게 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헤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소문이 업계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VIP 고객을 모욕했다는 이야기가.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헤라는 겁이 난 표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요즘 오는 전화는 모두 나쁜 소식뿐이었거든요. 받아야겠어요. 헤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성 예식그룹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헤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헤란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신라 호텔에서도 연락 왔어요. 계약 해지한다고. 한영주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헤란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냄새가 난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한영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야 해.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직원 하나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급한 연락사항이 있어서요. 뭔데? 예식업체 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 달 정기 모임에서 저희 회사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헤란과 한영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이 확실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헤란이 물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고객 응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나간 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과 겉모습으로 쌓아온 인생이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죠. 헤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던 걸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한영준이 무력하게 말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라메르 호텔도 보였어요. 한때는 자신들의 단골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헤라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어요. 아마 지수 씨와 헤어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당하게 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어? 한영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죠. 두 사람은 각자의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허상 속에서 살았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진짜 품격이란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혜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영준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체면을 어떻게 회복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라메르 호텔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다시 세차장으로 돌아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차를 닦는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어딘가 더 여유로워 보였죠. 아침 햇살이 세차장에 비치는 가운데 정희는 한 대의 하얀 세단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며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세차장 한편에서는 작은 라디오가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정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한 예식그룹이 여러 고급 호텔과의 계약을 해지당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자연스럽게 작업을 계속했어요.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한성 예식그룹으로 알려진 이 업체는 서울 시내 주요 호텔들과 장기간 거래를 해왔으나 최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연쇄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죠. 그때 세차장 입구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정희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일 끝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로 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아직 좀 더 해야 해. 오늘 차가 많이 들어왔거든.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라디오 소리를 듣고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 사람들 정말 계약 다 끊겼대요. 그래. 정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차의 범퍼를 닦으며 계속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수는 엄마 옆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지수의 눈에는 궁금함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라니? 정희가 반문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권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걸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한테도 비밀로 하셨던 거예요? 정희는 고무장갑을 벗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엄마는 그냥 너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과거의 일들은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거야. 그럼 왜 그런 힘을 사용하신 거예요? 정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때가 있단다. 민석 오빠랑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가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러신 거지. 그래도 내가 상처받은 건 사실이잖아.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엄마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디오에서는 다른 뉴스로 넘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곳이 편해. 아무도 나를 특별하게 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세차장 사장으로 대해주거든. 하지만 이제 제가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도 너에게는 그냥 엄마로 남고 싶어. 정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돈이나 권력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때 한 대의 차가 세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며 일어났어요. 손님이 오셨네. 일해야겠다. 지수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호텔 오너라는 신분을 감추고 세차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죠. 정희는 새로 들어온 차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세차만 부탁드립니다. 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을 뿌리기 시작하자 햇살이 물방울 위에서 무지개색으로 부서졌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정희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날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희는 차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오래된 인연 하나 정리한 거지.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 분노가 아닌 평정심,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품격이었죠. 정희는 세차를 마치고 차 주인에게 열쇠를 건넸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차 주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정희는 하루 일을 정리했어요. 도구들을 씻고 바닥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엄마 옆에서 함께 정리를 도왔어요. 엄마, 저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정희가 물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물비린내가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 어떤 호텔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에 머물다 였습니다.